사고이자요. 오늘의 이야기. 누군가가 비밀리에 우울하다는 11가지 징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울증은 어떤 모습인가요? 대부분은 삶이 힘들어서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이고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고 유쾌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겉으로는 삶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 매일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고 약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울증의 증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의 증상과 문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혼자서만 고통받고 있다는 몇 가지 일반적인 징후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억지로 행복한 얼굴을 합니다. 그들은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마스크는 점점 얇아지죠. 솔직한 대화나 침묵의 순간에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제 행복은 매일 쓰기 어려운 가면이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죠. 그들은 사교적 만남을 피하기 위해 핑계를 대거나 마지막 순간의 계획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억누른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죠. 대신 그들에게 조금씩 분노와 불편함이 쌓여갑니다. 누군가가 작은 일에 흥분한다면 억누르던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일반적인 의견 충돌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울거나 화를 내거나 심지어 감정적 붕괴를 겪을 수도 있죠. 세 번째,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울증은 기억력과 집중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생각의 흐름을 잃어버리거나 대화 중에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으로 인해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연구에 의하면 이런 집중력 장애는 개인의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그들은 약속을 미룹니다. 누군가가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그들은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항상 심신이 지쳐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핑계를 만들어 약속을 미루는 것이죠. 때때로 그들은 스스로에게 거짓 핑계를 만들고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상태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숨기며 살아가죠. 이러한 우울증의 징후는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비정상적이거나 비밀스러운 행동의 패턴이 보인다면 관심을 가지고 대화해보세요. 다섯 번째,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을 정신적 아픔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만성 통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더 높습니다. 우리 신체는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면역 반응으로 정서적 고통에 반응하기 때문이죠. 슬프게도 우울증은 심각하게 과소 진단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만성 통증으로 의사를 만나더라도 그들의 치료는 원인보다 통증의 증상에 집중되죠. 여섯 번째, 수면, 음식, 음주 등 습관의 변화. 누군가가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에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수면에 달려있죠. 따라서 수면에 문제가 있거나 평소보다 더 많이 잔다면 숨겨진 우울증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식욕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반대로 과식이나 폭음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습관은 일시적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평소보다 더 철학적으로 말합니다. 누군가 조용히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대화 주제가 더 철학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나 목적, 성취의 무게나 부재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행복과 관련된 주제의 대화를 많이 하고 행복을 추구하거나 삶의 경로를 바꾸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가지게 되죠. 그들이 충분히 편안함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은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고 싶은 어두운 자신의 감정을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내부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8번째,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숨겨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을 모두 과도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이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과 실패만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죠.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9번째, 자신의 행복한 부분만 드러냅니다. 긍정적인 행동은 미덕이지만 간혹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몰래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자신의 삶이 현재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일만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어떤 일이 힘들거나 속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코 슬퍼하지 않는 척 함으로써 과잉 긍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0번째, 그들은 목적을 찾습니다. 삶의 목적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살고 싶은 곳, 추구하는 직업 또는 인생에서 원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아 성찰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찾기보다 외부 세계에서 삶의 목적이나 기쁨을 가져다줄 무언가를 끝없이 찾으려고 하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울증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부터 대화 및 약물 치료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에서 벗어날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감정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관계없이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고 난 후에 깨닫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아마 절대 아닐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